경쟁률을 따지면은 40대 1 이상에 육박하는 건 비슷하고 볼 수 있고요. 학사 편입의 경우에는 89명이 지원했어요. 경쟁률은 8.9대 1, 즉 일반 편입의 40대 1보다 훨씬 낫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네, 안녕하세요. 스카이 편입의 스카이 강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연세대 편입에 있어서 일반 편입, 학사 편입 어디로 지원할지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학사 편입이 확실히 일반 편입보다 경쟁률이 낮아 보이는데 그만큼 모집 인원 대비 모집을 실제로 등록을 하는지,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제가 일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정보는요, 대학 알림이라는 곳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사 편입으로 지원할지 일반 편입으로 지원할지, 그리고 학사 편입에서는 실제 어떤 학과들이 최종적으로 몇 명이 등록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좀 볼 연도수는요, 2020년도예요. 올해 그 2021년도 편입 결과는 아직 집계 중이기 때문에 나오진 않았지만요, 전년도 그리고 18년까지 3개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실제 학사 편입 합격자를 얼만큼 배출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경영학과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20년도 모집 인원을 보면요, 11명을 모집을 좀 했었고요. 학사 편입에 대해서는 10명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편입에 대해서는 453명이 지원을 했었고요. 학사 편입에 대해서는 103명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등록 인원에 대해서 여기서 살펴보시면요, 정원 내로 보시면 11명이죠.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에는요, 결혼에 대해서 모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1명을 모집한다고 하면 이렇게 최종 등록 인원이 11명 일치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아까 10명 모집에 100명, 103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10대 1이네. 일반 편입은 40대 1인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학사 편입이 편하겠네. 무조건 4배는 유리하겠나라고 하면서 생각을 했지만 실제 등록했던 인원은 2명이었습니다. 단순히 무조건 경영학과 학사 편입이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19년 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반 편입 모집 인원이 10명이었고요. 학사 편입 모집 인원은 10명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요, 이 학사 편입은요, 그 해당 학과의 인원 대비 몇 퍼센트 인원을 단순히 내는 거기 때문에요, 최대 10명까지 뽑는다라는 거지 내외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원한 숫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편입은 428명이었죠. 경쟁률을 따지면은 40대 1 이상에 육박하는 건 비슷하고 볼 수 있고요. 학사 편입의 경우에는 89명이 지원했어요. 경쟁률은 8.9대 1, 즉 일반 편입의 40대 1보다 훨씬 낫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등록 인원의 일반 편입은 10명, 학사 편입을 보시면 5명이었어요. 경쟁률로 따지면은 한 18대 1 정도였죠. 물론 일반 편입이 경쟁률이 40대 1이었지만 여기는 학사 편입 경쟁률로만 따지면 최종 등록 인원 대비 18대 1, 확실히 유리하긴 합니다. 이러한 점은 여러분들께서 정보를 아시고 지원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8년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편입 인원의 경영학과가 1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모든 학과가 일반 편입 인원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조금 특이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도 학사 편입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동일합니다. 실제로 그럼 몇 명이 합격을 했는지 살펴볼게요. 150명이 일반 편입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경쟁률은 150대 1이었었고요.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67명이죠. 오케이, 그러면 10명 모집 정원인데 67명이네. 6.7대 1이네. 실제 합격한 등록 인원을 봤을 때는요, 2명이었습니다. 연세대 경영학과 학사 편입의 경우 매년 10명의 모집 인원을 내지만 최소 2명, 최대 5명이었다. 제가 이런 데이터를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의 데이터의 근거를 하나 더 추가해 주는데 저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세대 공대에서도 일반 편입에서도 인기가 많은 학과로서, 그리고 학사 편입에 대해서도 좀 보고 있는 전기전자공학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반도체라든지 전기자동차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 전기전자공학부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요, 일반 편입에 있어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2020년도 전기전자공학부의 일반 편입은 17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지원한 사람은 105명입니다. 상대적으로 아까 문과보다도 훨씬 괜찮고 한 6대 1에 육박하는 정도로 보이죠. 그리고 학사 편입도 7명이었습니다. 지원자가 몇 명이죠? 5명입니다. 이 5명은 지원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경쟁률이 1도 안 되니까 난 무조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등록 인원이 정원 내에서 일반
일반 편입은 17명이었고요.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요 2명이었어요. 즉 5명이 지원을 했는데 2명이 합격을 한 거죠. 왜 항상 학사 편입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원을 많이 뽑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선 과락이 존재합니다. 특히요 문과도 마찬가지고 이과도 마찬가지지만 학사 편입은 뽑을 수도 있다라는 최대 모집 정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런 경쟁률만 갖고 내가 점수가 낮아도 무조건 합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요 매년 학과별로 이과에서도 합격 커트라인 점수가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걸 보시고 적어도 그에 해당하는 1차 필답고사가 이과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수를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고요. 이런 학과를 선정을 할 때도요 연세대, 전기전자, 신소재 다양하게 학과들이 있어요. 근데요 전공별로 수학, 물리, 화학 이거에 대한 비중이 다릅니다. 전기전자공학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데요. 어떤 학과들은 화학이 20%, 30%까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비중들에 대해서 본인이 자신 있는 학과에 대해서 선정을 하셔서 지원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학사 편입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라 이런 단순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야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서 학사 편입에도 잘 합격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하셔서 점수를 높이셔라 이런 여러 가지 경각심에 의해서 정보들을 좀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실제로 제발 정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카이 편입의 스카이 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